자, 매주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신인규의 핫스팟.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거듭되는 폭로전, 진실을 밝히는 일이지만 대체로 국민들의 화를 부르는 일들이었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속 시원하고 깊이 있는 평론으로 확 풀어드립니다. 정치평론계 신종 폭격기 두 대가 동시에 출격합니다. 먼저 검찰 폭격기 홍매화 사랑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자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야, 인사 한번 보수의 주시죠. 정말 출판 기념회를 제가 가서 홍매화를 흔들었더니 예. 애정이 담긴 소개로 저를 이렇게 아. 너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난 민심을 담아서 용산으로 향하는 신종 폭격기죠. 고인물 정수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용산 폭격기 박영식 시사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아유,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예. 어제 그 수면 시간이 다른 때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이 좋았다라는 느낌을 오늘 좀 제대로 받습니다. 아니, 네. 다른 방송에서도 예. 종종 뵙는데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사람이 좀 약간 반쯤 맛이 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하.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방송을 좀 줄여주세요. 우리 새싹들도 좀 이렇게 솟아나가게. 아유, 저 새싹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오프닝 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어제 거의 뭐 꿀수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사실 금요일은 또 신인규의 핫스팟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힘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사실 서두부터 또 예. 근황도 좀 여쭙고 할 건데 예. 제 얘기부터 좀 꺼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 제 책 보수의 종말이 아, 우리 오마이TV 구독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와우. 그리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의 홍매화 그리고 그리고 우리 박영식 앵커님의 사회 등등으로 인해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라고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면은 지금 예. 보시는 독자님들이 예. 약간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다. 야, 예. 1위에 등극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냐면 하여튼 우리 오마이TV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그러니까요. 응원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우리 삼형제가 용산 폭격기, 국힘 폭격기, 검찰 폭격기가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팍팍. 예, 아유 좀 근황을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지난 한 주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예. 지난주 일요일 날 또 김지호 TV 오. 두 번째 소셜 라이브 방송을 일요일 10시에 했는데 밤 10시 하시나요? 예. 오. 첫 회는 14명, 네. 두 번째 예. 방송에는 64분에 와. 들어오시고. 5배 성장. 와. 조회수는 2,100회. 2,100회. 그리고 또 구독자 수도 네. 500명 선에서 1,700명 선으로 와. 대폭 확대됐어요. 3배 성장. 그렇죠. 야, 이제 일주일 김지호 만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이게 영식 우리 인교 이펙트입니다. 신지식 트리오. 그러니까요. 신지식 트리오. 예. 아우 아우,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 정도의 떡상이면은 거의 예. 뭐 신인규 작가가 베스트셀러 1위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곧 뭐 동접이 이제 2,000명, 10,000명 와. 이제 다 나아갈 시대가 바람이 되지 불고 않을까. 있습니다. 이번 지금. 주 일요일 10시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 기대해 주시고 어서 오세요. 우리 김지호 TV 많은 구독 또 응원 네. 부탁드리고 우리 박영식 앵커님도 지난 한 주 한번 좀 근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저는 지난 한 네? 주 태릉 CC 주변을 좀 다녀왔습니다. 오, 태릉 사실 CC. 그 주말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그 골프 보도가 있고 나서 예. 실제 이 태릉 CC 주변의 또 분위기는 어떤지 어허. 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좀 탐방하기 위해서 그 인근 주민들을 또 만났고요. 예. 그래서 얘기도 좀 듣고 왔고 실제로 또 보도에 대한 내용도 좀 공유를 하면서 오. 실제 민심, 제가 또 밑바닥 민심 전문가이자 고인물 정수기로 활동하고 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맑은 물. 네, 밑바닥 민심을 좀 들어야 돼서 아. 두루두루 또 이제 듣고 왔는데 참 예. 참담한 민심을 또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네. 저 차차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대통령이 예. 골프 치러 방문한 그 주말에 예. 토요일이었는데 뭐 물론 대통령의 사실 근무 시간이라는 건 24/7 365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골프를 친 그 당일에도 굉장히 뭐 또 교통
통제도 또 하고 뭐 예. 그랬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티가 났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듣고 왔습니다. 그 저희 세 명이 열심히 방송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지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오늘 잘해야 되고요. 네. 그래야 또 다음 주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오늘 좋아요의 종말, 구독의 종말, 슈퍼챗의 종말 3종말만큼은 꼭 막아주신다면은 아 댓글의 종말도 막아주세요. 그렇죠. 4종말을 막아주신다면은 저도 보수의 종말 위해서 더 열심히 네. 뛰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한번 재밌게 저희가 또 감동 있게 깊이 있게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재미를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냉철하고 날렵한 시각으로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해놓고 지금 또 재밌게 하자고 하시면 그 초보들의 특징이 있죠. 욕심이 많죠. 욕심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단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박영식 앵커님은 인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절벽으로 치면은 저희보다 또 위에 계신 분이에요. 냉철한 지식은 일단 개한테 주고 우리는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미 맞습니다. 위주 하긴 방송입니다. 이따가 냉철한 이성은 그 이 시대의 현인 그렇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분야가 네. 다릅니다. 아 분야가 다릅니다. 예, 저희는 현인보다는 예. 재미와 예. 깊이로 좀 가겠습니다. 예. 일단 동접자를 늘리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잠시 볼륨을 낮춰주세요. 볼륨 높이시면 고막 터집니다. 아니, 보통 라디오는 볼륨을 높여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는 볼륨을 낮춰달라. 볼륨을 줄여라. 고막 보호 방송이거든요. 네네. 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고막은 소중하니까요. 예, 벌써 동접자분이 와. 1000명 가까이 이제 육박하고 와. 있고요. 가자.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 이제 오늘이죠.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명태균, 김영선 아. 이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네. 이 소식 듣고 처음에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사필 규정이다. 아하. 그리고 제가 우연히 모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출연이 끝나고 나서 밤에 네. 차담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거기 대표분에게 네. 명태균 씨의 가족분이 예.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족이요. 그렇죠. 어허. 예.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이 예. 명태균 씨의 구속을 예감하고 어. 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말 죽겠구나. 아. 뭔가 다른 선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명태균, 김영선 어제 예. 총 4명에 대해서 네. 영장 청구가 됐는데 음. 둘은 구속됐습니다. 이거 좀 네. 예상은 한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뭐 늘 얘기를 하고 다녔죠. 오. 4명 중에 그 지역 예비 후보들, 그러니까 돈을 건넸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분은 사실 그 검찰 진술이 일단은 이실직고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명태균과 김영선의 경우에는 과거 인터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거는 구속을 지금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거든요. 이미 한 10월 초부터는 예. 저분들이 쏟아내는 말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고, 사실 명태균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휴대폰을 파묻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아버지 산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도 예. 하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휴대폰을 파묻었다, 나를 건드리면 대통령이 내려오겠어, 내가 내려오겠어, 어허.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나를 구속시키면 어디 한번 구속시켜봐라, 이제 이런 식의 허장성세를 부르고 호기롭게 부렸지만 어쨌든 예. 그 하는 이 명태균의 말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너무 깊이 내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가 이미 전국을 흔든 지가 벌써 2달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당연히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을 통해서 예. 좀 더 신속하고 엄밀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검찰이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영선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명태균의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정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국민들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이나 앵커들도 약간 혼선을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예. 왜 그런 걸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만약에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시에 그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빨리 인식을 구속해서 신병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예, 우리 검찰 폭격기님은 요거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 게 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라고 적시는 했는데
정치자금법으로만 지금 축소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창원 산단이라든지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것들은 언론 보도에는 나왔지만 영장에는 좀 빠졌는데 이거 좀 검찰 수사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선보의 폰을 개설해서 차명폰이죠. 그리고 이준석 국회의원과 함성득 교수와 몰래 통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참고인 조사 안 했죠? 아하. 아니 범죄 의혹이 있는 중대 범죄자가 예. 차명으로 누군가 연락을 했다. 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 아닙니까?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일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증거라고는 강혜경 씨가 제공한 그런 증거들뿐이 없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3개, 예. USB 하나 이 3개에서는 오리무중이에요. 명태균 씨가 이 핸드폰 3개와 USB를 처음에 땅에 파묻는다고 했죠. 아하. 그리고 불로 태워버린다고 했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물에 버렸다. 야. 사실은 별일을 다 했어요. 저희가 검찰 수사를 받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 그 관련된 참고인들 싹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참고인을 불시에 참고인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발 참고인까지 다 압수수색. 음. 아니 지금 명태균 씨 지인 중에 참고인 압수수색했거나 참고인 조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강혜경 씨만 어. 9번 10번 불러서 12시간 예. 수십 시간 정말 조사하고 명태균 씨야 김영선 아니 명태균 씨야 차명폰으로 대화한 사람인데 왜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아하. 저는 그 구속영장부터 시작해서 수사 방향 자체가 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으며 정말 축소 했는데도 그 진짜 그 범죄의 민낯이 다 밝혀지고 있다. 아.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으로 이 사항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강력한 수사. 그리고요 예, 예. 명태균에 집중하는 것도 뭐 당연하죠. 지금 수사의 대상인 게 명태균, 뭐 김영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이 뭐죠? 본질은 김건희죠. 어허. 김건희 씨하고 심지어 명태균이 영장 청구 바로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오. 김건희 씨가 묵묵부답이었다고는 하니까 그 응답을 알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이 영장 청구 다음 날에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이유와 목적은 뭐겠어요? 자신의 구속에 대한 어떤 구명 로비를 김건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판단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돈 봉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명태균에게 2차례 돈을 건넸다는 게 김건희잖아요. 왜 그럼 김건희 씨는 내버려 두는 겁니까? 어허. 아니 아까 참고인도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예. 이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해야죠. 근데 왜 검찰은 뭐 하고 있죠? 어.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요 대략적인 것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 이제 수감 1일째입니다. 네. 명태균에 대한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네. 그 심경 변화 좀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을 심지어 대상으로 해서도 대통령이 먼저 내려오냐 내가 먼저 내려오냐 해보자 이런 이제 심리였겠지만 구속이 돼봤던 분들의 말씀들을 좀 들어보면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일단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커피 한 잔만 살짝 이렇게 건네주더라도 굉장히 뭔가 이 마음이 스르르 풀릴 정도로 기존에 있던 긴장감과 텐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인신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명태균의 심경 변화는 좀 더 검찰이 협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검찰 조사 전에 뭐 주진우 기자라든지 언론을 대상으로 폭탄 그림을 보낸다든지 더 큰 폭로를 할 예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예.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가령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휴대전화 세대나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제3자로 하여금 언론에 흘러 들어간다면 그런 내용들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어허. 일단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적용된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돼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겠지만 최대한 우리 어떤 검찰 제도에서는 플리바겐이 허락되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형을 좀 줄여보고자 정권과의 딜, 검찰과의 딜을 나서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 하나는 외부에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을 검찰에 흘리면서 정권과의 딜을 하려고 한다. 예. 이제 그 대목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좀 예, 요거 김조 하나 대변인. 검찰 구속영장에서 요거 하나 짚고 싶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명태균과 예.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카톡. 우리 무식한 오빠. 아. 지가 뭘 안다고의 주인공이 지가 뭘 한다고? 검찰 압수 영장에는 친오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임을 알면서 명태균이 마치 대통령으로 오인하게 했다. 예. 이렇게 기소돼 있어요. 어허. 이거 정말 진실입니까? 아니 그 우리 무식한 오빠가 김진우 씨가 맞아요? 아 저는 검찰에서 이거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하. 그 제가 하나 더 연장으로 여쭤보자면 김지호 대변인님 500만 원이라는 돈봉투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돈봉투가 이제 언제 뿌려졌냐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고 예를 들면 뭐 선거 기간인지 아니면 당선인 이유인지 지금 언론 보도로만 따지면은 여러 차례 좀 지금 뿌려진 걸로 보여지는데 네. 민주당에 대해서 돈봉투 당내 경선에서만 뿌려도 엄정하게 수사한 검찰 이거 수사 어디까지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 일단은 이건 저 돈봉투 소리가 나도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지금 50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모르게 계산된 10만 4천 원 때문에 지금 2년간 재판을 받고 예. 온갖 수모를 당한 우리 김혜경 여사도 계신데 이 500만 원, 500만 원이면 그것도 수차례 거의 뭐 무기징역감 아닙니까? 여러 차례 그리고 500만 원 돈봉투 코바나 콘텐츠 500만 원 돈봉투를 명태균 씨만 줬겠어요? 오. 명태균 씨만 그 500만 원 받았겠냐고요. 수사해야 주변에 다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수사 안 합니까 검찰이? 폭격기 10만 4천 원에는 그렇게 그냥 눈에 불이 나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130군데 압수수색하면서 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500만 원 나왔잖아요 2,000군데 압수수색해 2,000군데 김건희 여사가 밥 먹은데 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볼륨을 낮춰주세요. 예.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 돈봉투 몇 장 찍었는지 다 센 다음에 1,000장 찍었다 그럼 1,000장 다 압수수색해야죠. 아, 맞는 말씀이죠. 우리 박영식 볼륨을 낮춰주세요.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김건희 여사 이런 정말 좀 미친 활동량 아닙니까? 2개의 네. 심장, 3개의 심장. 네. 뭐 선거에 관해서는 쉬지를 않아요. 볼을 놓지를 않거든요. 축구로 네. 치면은 거의 뭐 진짜 2개의 심장. 예. 뭐 정말 그 키로수 나오지 않습니까? 아, 특정 선수 언급하면 아니,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분이 좀 불쾌하실까봐. 피를러요, 피를러. 아, 피를러. 외국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뭐 지성 파크나 이런 분들 얘기 안 언급하면 안 했습니다. 되죠. 저 얘기 안 했고요. 어쨌든 그 이제 또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량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시죠. 활동량이요. 과거 영부인들과 비교해봤을 때 예. 사실상 다른 영부인들의 활동량은 태업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태업이라고 얘기하기 좀 죄송합니다. 이제 예. 그건 아니라 활동량이 이제 제한적이었죠. 오. 근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량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저 이런 활동량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영부인은 처음 봤어요. 솔직히 대통령이 못 따라가죠. 대통령 아니, 골프만 치고 다니니까. 저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량을 못 따라갔다고 봐요. 진심으로. 폐활량이 못 따라갑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영식 앵커가 너무 단어를 고급지게 했어. 아, 왜요? 활동량이라니 해먹는 활동량이지. 좀 고급진 면은 있습니다. 범죄 행위지. 그렇죠, 그렇죠. 네. 해먹었다로 좀 해주시죠. 해먹었다. 예. 어떤 형태로든 뭘 해먹었는지는 이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너무 그 해먹는 활동량이 무궁무진하다 참고로 보니까 지금 회 먹는 거 회 연어회 아니죠? 회 먹는 아 거 그 아니죠? 김영선이를 내가 회라고 요것은 우리 예. 오마이TV에서 김은혜 의원을 한번 초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김은혜 의원. 예. 김은혜 의원한테 공식적으로 한번 이런 인터뷰 요청해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거 마무리 좀 해주시면. 예. 그래서 그 활동량이라는 활동량. 거는 자고 일어나면 뭐가 등장하기 때문에 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예상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이따가 저희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협의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어요. 네.
아니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무엇이길래 누구이시길래 왜 공천에 개입했다는 설이 돌고 그 공천 개입한 어허. 자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셋이 여섯이 되고 왜 자꾸 예.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겁니까? 어떤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상의를 하는 거죠? 그 국정농단이라 그러죠. 아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예. 영부인은 정말 본 적이 없다. 우리 헌정사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뿐이다. 아니 아마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매우 어려울 텐데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이죠. 목이 메이시는 건가요? 지금 목이 메어가지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향해 가지고 악의 축이다 이런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준석 의원은 어제 이제 브라질 갔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요 악의 축 발언 우리 김조 대변인이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김소연이 해냈다. 김소연이 입이 터지니 어제 이준석의 입이 터지고 진짜 오늘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의 글이 터지는 연쇄적으로 그러한 김소연 이펙트다. 야, 잘했다. 임팩트. 해냈다. 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이 저는 그렇게 내용에 생각합니다.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악의 축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 이름으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공천장이 나갔고 예. 지방선거 후보 공천장이 나갔고 김영선 전 의원도 공천장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당의 대표로서 내 이름으로 공천장이 나가서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예. 이준석 대표 그동안 2달간의 말이 가관이잖아요. 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공관위에서 했지 나는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신인규 폭격기가 김지호 폭격기가 2달 동안 네. 힘차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둘만 외쳤어요. 거의 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말이냐 방구냐. 당신이 당대표인데 당신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메이저 언론들은 이준석을 불러서 다 이준석의 거짓말을 여과 없이 방송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자기 맞아요, 변명의 맞아요. 기회를. 그렇지만 맞아요. 우리는 우리 신인규 김지현은 오마이 TV에서 줄기차게 아침마다 외쳤습니다. 네. 홍매화로 홍사대기를 갈겨야 홍사대기 된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진실로 어제 다 밝혀졌잖아요. 지가 지 입으로 다 자복하잖아요. 예. 범죄인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야. 언론사들은 예. 다른 언론사와 다른 방송과 다른 출연자들은 사실상 그 범죄 혐의가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정치인들의 그런 진술들을 들어주면서 조회수 예. 장사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노름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관심이 거예요. 없어. 진실 규명에. 그렇죠. 관심이 없고 조회수 장사를 하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마이TV와 야. 김지호 대변인과 예.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성렬 동맹, 석희 동맹을 강조에 재강조를 하면서 정확하게 명석희 동맹. 명석희 죄송합니다. 명석희 동맹을 네. 외치면서 여의도의 중심에서 진실을 외치셨다라고 저는 투하했습니다. 평가를 하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변명을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보면 2022년 시점이 4월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2022년 4월에 국민의힘 공천 지방선거 공천이 진행되던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당시 대표가 통화를 한 내용을 예. 박형광 기자에게 올해 10월 3일에 네.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한 이후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어허. 해명을 하느라고 박형광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녹음한 걸 박 기자에게 들려준 내용을 예. 또 박 기자가 녹음을 했겠죠? 녹취를 예. 했겠죠? 예, 그 예. 내용을 토대로 쓴 겁니다. 아하.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예.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자 이준석 의원은 지난 2달간 동안 방송에 나와서 마치 이 어떤 지방선거 공천이라든지 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든지 일임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은 뭐 모르거나 기억이 없거나 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거나 선의의 조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짓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만났잖아요.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2달 동안 했던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과
자기 변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전화해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니, 먼저 이거 본인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서 예. 면담 요청을 하고 공천 논의를 했어요. 예.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정리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저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읽습니다. 애플민트님 아침부터 에너지 넘쳐서 좋습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윤님 목소리 듣기 싫으네. 근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건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목소리 듣기 싫다라는 발언도 있고요. 저희는 다 소개합니다. 여론 조작 안 합니다. 하얀 눈송이님, 김지호님 볼륨이 크셔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시원하고 좋아요. 기분 전환됩니다. 아주 좋은 얘기. 얌포요님은 취했냐? 예, 취한 건 아닙니다. 예, 저희 취한 건 아니고요. 저는 뭐 다 소개해드리니까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랑님께서는 옆방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힘드시겠다 이런 얘기까지 옆방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아, 우리 너무 뒤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탈모사를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예. 어르신들이 탈모사, 살모사 이거 외치고 있기 아, 때문에 요거 탈모사 괜찮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신체의 변화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탈당해라 살모사를 줄여서 탈모사라고 하는 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그렇습니까? 바랍니다. 예, 저희는 어떤 특정인의 아,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예. 그 어떤 탈모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아픈 어떤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예, 병증이기 때문에 저도 예, 탈모인입니다. 천만 탈모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만 탈모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탈모를 가지고 조롱을 하거나 놀리는 것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잠시만요. 탈모인들을 지금 수시 많은 김지호 대변인이 깔깔 웃으시거든요. 아 지금 머리숱 보세요. 수시 김지호 많은 대변인님 머리숱 좀 보시라고요. 저 부럽습니다. 같은 탈모인들의 이런 고심을 알겠습니까? 근데 박영식 앵커님 탈모라는 말보다는 예. 탈당해라 살모사라는 뜻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또 그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요. 예. 저희 이 오마이뉴스 긴급 투입 신인규의 핫스팟 어. 금요일 오전 방송 동접 3,000명 넘었습니다. 와. 야! 아니 이 정도 되면 이제 신인규 핫스팟 좀 정착할 때도 됐는데 그러는 예. 사이에 여전히- 안동희님이 슈퍼챗 슈퍼챗의 슈퍼챗의 종말까지 종말을 한번 막아주셨습니다. 읽어주시죠. 읽어주시죠. 야. 김지호 대변인. 응원합니다. 야. 근데 탈모 얘기가 났을 감사합니다. 때 슈퍼챗이 쏴졌습니다. 앞으로 긴급 할 때는 탈모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아, 예, 한번 저희가 야. 한번 저희- 잘 살려보겠습니다. 지금 안동희님께서 슈퍼챗 주신 이유는 저의 모근을 응원한다는 아, 모낭까지. 말씀으로. 모낭과 모근을 목은 모낭 예. 얇아진 머리까지 응원해 주신 우리 안동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아무튼 이게 지금 뭐 듣고 계시는 예. 신인규의 긴급 투입 핫스팟 때문에 이 오마이뉴스가 전체적으로 어떤 자라기 경쟁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예. 이 고인물 정수기로서 굉장히 좀 흡족하고요. 치열합니다. 흡족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절박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본성에 치우친 얘기들이 그렇죠.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아, 그리고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준석의 문제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근데 요거 하나만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아니, 서로 말하려고 그 네.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사이에 카톡이 또 하나 공개가 됐어요. 이번 카톡은 중요한 게 뭐냐면 2022년 5월 9일 이제 지난 시점. 그러니까 가장 그 먼저 찾아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전화하기보다도 앞선 시점이에요. 예. 그때 당 대표로서 공천을 총괄하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바깥에서 실세로 거론되는 명태균을 알면서 김영선을 꽂는 것도 알면서 정보를 줍니다. 먼저 정보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의 해명은 뭐냐면 명태균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줘서 교정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영식 앵커님 평가해 주시죠. 그거 왜 교정을 해 줍니까? 아니 당 그러니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인데요. 왜 바깥에 있는 민간인한테 그걸 교정해 주냐고. 당내 비밀입니다. 그걸 왜 교정해 주냐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게 명태균이 뭔데요? 그냥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냥 왜 해줍니까? 아하. 아무나 해주는 거예요? 당 대표가 의전 서열 7위인 공당의 대표가 예. 바깥에 있는 소위 우리가 이제 비선이라고 부르지만 비선이 그냥 무자격자. 사기꾼이에요. 무자격자 정치 브로커한테 잘못 알고 있으니까 5월 10일이 공천 발표 날인데 5월 9일 자정 지난 12시 20분에 카톡을 보내서 유는 김영선이 경선이라던데라는 얘기를 왜 해주는 겁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뭔데요? 명태균이 뭔데요? 이준석 오늘 대표님, 구속됐죠, 명태균 씨? 명태균이 뭡니까? 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뭔데? 뭐냐? 명태균은 사기꾼이죠. 정치 공천 브로커입니다. 장사꾼, 사기꾼. 자, 그래서 월급 제가 반띵꾼.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왜 예. 무자격자들하고 공천을 이야기를 합니까? 저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은 당시에 예. 왜 무자격자들과 당의 공천을 이야기했는지 응답하셔야 됩니다. 무자격자들이라고 하면 제가 2명 꼽을게요. 이준석 응답하라. 첫 번째 첫 번째 김건희, 김건희. 두 번째 명태균. 무자격자 아니에요? 근데 무자격자들한테
뭐 실제 만나자고 해서 포항시장 공천을 논의했죠. 그리고 아까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김영선 건을 예. 얘기를 그냥 해줍니다. 네. 이거 왜 합니까? 이거는 이제 공천 개입의 주체들로 보이는 민간인들에게 의전 서열 7위 당대표가 당의 내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오. 혹은 그 이후에 논의를 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공천 농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당 되는. 대표가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당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대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준석 현 의원의 경우에는 왜 거짓말과 자꾸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자기 변명이죠.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도 어제 도착한 내용 그 전체 풀로 다 들어보니까 다 자기 변명이에요. 변명이고 기존의 자기의 진술을 뒤엎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건 본질입니까? 이준석이 피하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제가 정말 거론하고 싶은 건 이준석 의원이 2021년에 당대표가 되던 시절에 명태균은 지금 3명의 정치인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준석, 두 번째 오세훈, 세 번째 윤석열입니다. 오. 이 사람들을 여론 조작을 통해서 자신이 여론 조사로 만들어냈다고 자기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현재 어디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검찰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그 마지노선을 그어놨던 것 같아요. 예. 여론 조작으로 오지 않게끔 어허. 자신을 향한 검찰 조사가 조여오지 않게끔 예. 그동안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던 겁니다. 첫 번째가 공천 개입설을 스스로 흘리고요. 예. 두 번째가 창원 산단권을 취재해보라고 기자에게 흘립니다. 이제 이런 대목들을 봤을 때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본질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인천공항에서 흘렸던 예. 여러 뭐 누가 도당위원장이 자신을 맞듣지 않아 해가지고 어떤 시장 공천, 구청장 공천 얘기했던 거 있죠. 이게 본질이 아닐 수가 아니다. 있습니다. 그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우리 박정호 기자님이시죠. 우리 오마이TV의 얼굴이신데 박정호 기자님이 어제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한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따라가면서까지 했는데 역시 이준석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말을 빙빙 돌려요. 이런 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아주 네.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저는 이준석 국회의원의 어제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 예. 어제 이준석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이 당대표 시절에 그냥 어디서 뭐 누가 얘기해 준 거 주워 들은 얘기를 그냥 명태균 씨에게 해줬다. 잘못 알고 예. 있기에. 이게 정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공당 국민의힘이 작은 정당도 아니잖아요. 국고 보조금도 들어가는 정당이에요. 예, 제2정당의 당대표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정부 여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당 대표가 아니 공천 관련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은 거지. 예. 그냥 뭐 내가 정치 건달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마실 나갔다가 주워 들은 얘기를 그냥 나는 명태균한테 해줬다. 야, 있을 수 저는요,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의 그런 태도, 그런 책임감이 미취학 아동의 그런 책임감인가? 아. 이 사람이 정말 공당의 당대표였나?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여당의 한때 당대표였나? 제가 정말 의심이 들어요. 아니 본인이 또 지방선거 공천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공천해야 된다. 그때 시험도 봤죠? 국민의힘을 네. 개혁해야 한다면서 예. 정말 환갑 넘으신 지방선거 정말 후보자들 시험 예. 보게 하고 말이야. 예. 시험 봐서 못 나오면 자질이 안 된다고 망신 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예. 그런데 뒤로는 말이야 공천 정보. 아하. 야 전략 공천을 할지 경선을 할지 이게 핵심 정보예요, 핵심 정보. 알려주는 게 그게 정보예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사람 있으면 이준석한테 문자 보내세요. 다 서비스 받게. 밤 12시에 보내죠. 밤 예? 12시에 서비스. 그냥 다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 아니 그리고 저희 이거 하나만 예? 더 얘기하자면 지금 예. 정확하게-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진짜 정당인으로서 격이 떨어져. 정당인으로서의 울분입니다. 요거는 아니 좀 저런 조심해 주십시오. 사람이 아니, 정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돼서 다행이긴 한데 예. 뭐 우리 당으로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아니 그러니까 막 자기 진영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좀 탄압받으니까 탈랑탈랑 해갖고 개혁실 예.
이 당명부터 바꾸세요. 공천거래당으로. 거래당. 아 진짜. 이 뒷거래당으로 하는 게 좋죠. 뒷거래. 저는 하나의 좀 네,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12시 20분에 그런 경선 관련 내밀한 정보를 명태균에게 보낸 이유는 아 근데 잠시만요. 이 슈퍼챗이 사라져가지고 이거는 빨리 소개드릴게요. 이게 사라져요. 우리 핑키짱님, 예, 이재명 대표님의 무죄 선고 바랍니다라는 슈퍼챗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예. 평론도 중요하지만 예.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평론은 소개 후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이어가시죠. 예, 핑키짱님 예,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 저희가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끊기더라도 슈퍼챗 종말이 오면 우선으로 갑니다. 예, 예.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제 카톡을 보내서 예. 유는 김영선이 경선이라던데라고 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명태균에게 왜 보냈을까라고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보면 명태균은 당시에 김건희와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예. 용산 내부의 그러니까 당선인 내부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던졌을 거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조차도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썩 좋지, 그러니까 당선인이 되고 나서도 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다들 보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나름 찾아갔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경선이었던 거를 실제 예. 전략 공천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어떤 목적 의식과 그 의지는 이준석보다 명태균에게 더 뚜렷하게 99.9% 충만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영선이라는 정치인으로 사실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해먹어야 되니까 김영선이 전략 공천되는 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명태균이기 때문에 명태균을 통해서 경선 당 내부는 경선으로 정리되고 있었던 거를 예. 전략 공천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당 대표가 마련해줬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월 10일에 예. 당일에 원래 5월 9일까지는 윤상현도 경선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게 5월 10일 당일에 전략 공천으로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과 연결고리를 봤을 때 예.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김건희는 공천 개입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원팀이다. 원팀이 되는 명석희 동맹. 네네. 그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한테 정보를 먼저 주잖아요. 이게 이준석 의원이 썼던 책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있고요. 또 PPAT를 실현하면서 대선과 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서 나는 승리를 이끈 당대표다라고 약을 많이 팔았거든요. 공정한 근데 뭐요? 뒤에 공정한 경쟁. 공정. 야. 근데 뒤에서는 김건희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명태균한테 공천 정보 먼저 주고 사실상 명태균의 공천 개입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성문으로 치면 문 열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주가 성문을 열어줬다고요. 그럼 이게 기업으로 치면 배임행위고요. 기업으로 치면 배신행위거든요. 당으로 치면 배신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서 마치 떳떳하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엄청난 자기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우리 김조 대변인께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의 어제 그 첫 발언을 보면서 저는 좀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동안 이준석 의원은 뭐 전략 들어오면 질문 들어오면은 불리한 건 피하고 유리할 때는 제 동선 다 있는데 보실래요? 저 GPS 다 남아 있어요. 보실래요? 전화 녹음은 우리 구글 드라이브 다 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 카카오톡 있잖아요. 먼저 보낸 거 명태균한테 그건 또 삭제가 됐다라는 선택적 보관의 문제.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선택적으로 명태균 것만 삭제됩니까? 왜 본인이 뭐 그러실까요? 기억이 안 나고 뭐 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보니까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역도 지금 다 나오고 지금 그러고 구글 있는 드라이브에 상황 아닙니까? 있답니다. 그리고 예. 어제 폭로한 뭐 구청장 시장 내용도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진실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예, 이게 좀 모든 그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의 그 당 대표 됐을 때 모두 축하하고 놀라워했잖아요. 예. 그럼 국민적 기대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는지 자기 예. 변명만 좀 하고 비겁하죠. 정치는 자기 책임입니다. 예.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들고 지방선거 이겼으면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김진태가 강원도지사 되고 예. 김태흠 그다음에 김영환.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도지사가 됐을까? 저 사람 도저히 광역단체장이 될 수 없는 자질의 사람들인데 알고 박완수도 봤더니 있어요. 박완수.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말
보수의 종말은 이준석부터 시작됐다. 네. 저는 아니,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언급하신 분들 예. 중에 최소한 박완수와 김진태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당시에 실제 이런 공천 개입이나 예. 실제 민간인들 무자격자들의 공천 개입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말씀하세요. 슈퍼챗. 예. 치셔가지고. 아니 너무 알겠어, 죄송합니다. 알겠어. 아니 저희가 동접자 4천 예, 아니, 돌파. 동접자 4천 돌파 이제 박수 한번 와. 야. 야, 영식 이펙트. 아니 제가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아우도 슈퍼챗이 들어오는 이게 시간이 사라지니까 우리 박종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급해 보이면 좀 말을 박종진님 끊어주세요. 슈퍼챗 주셨고요. 우리 닥터 K님께서도 신인규의 보수의 종말처럼 보수의 종말이 오고 보수의 개혁 세력들이 더 선한 영향력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는 야. 아주 좋은 댓글 주셔가지고 소개해드리고요. 이어가 주시죠, 박용신 앵커님. 아니 이렇게 하면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나 아니 까먹었어. 슈퍼챗이 사라지니까 이게 사라질까봐 제가 아, 이게 양해를 구하고. 나 진짜 까먹었어요.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예. 킥부장 도로에서 달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잠시만요. 김재 대변인. 없어지니까요. 네. 핑키짱님께서 신인규, 김지호, 박영식 신지식이죠. 야. 시대의 리더. 와, 야. 우리 핑키짱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 두 패널 분들께서도 신인규 핫스팟의 종말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아 막아야죠. 활주로 막아야죠. 깔아야 되잖아요. 아 깔아야 그럼요. 됩니다. 그러면 슈퍼챗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럼요. 괜찮습니다. 저는. 예. 저는 단련이 돼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끊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예, 말씀하시죠. 저 궁금한 게요. 그 이준석 대표 당시에 하려고 했던 그 시험 PPAT. PPAT예요? 예, PPAT. 아 나 PPAP인 줄 알았어. 예, PPAT. PPAP 아시죠? PPAP요? 예. 그건 무슨 뜻이죠? 그 예전에 그 밈 같은 거 있잖아요. I have 건이, I have 명태. 예. 명사 개인기였던 것 같은데 몰라요, 저는 이거? 난해합니다. 구독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난해합니다. 그 저희보다는 절벽에 좀 상위에 계신 분이지만은 여전히 절벽에 매달려 있고 팔 아픈 건 똑같거든요. 조금 다급하셨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저희가 이준석 의원을 얘기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피해갈 수 있는 분들이 생겨요. 피해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 처음에 나왔던 의혹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본질은 여론 조작 의혹이 더 큰 의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준석 의원에게만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사태에 주범과 공범들 심지어 이제 방조범들 다 포함해가지고 예. 한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너무 이준석 의원 쪽에만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용산에 있는 주범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공천 개입 건만 다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론 조작 의혹으로 탄생한 여론조사 이걸로 각각 정치인들이 스테로이드 맞듯이 그것을 맞고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서 당선이 된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 전부 다 걸러내야 된다. 예.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걸러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대목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네. 예, 말씀하시죠. 여론 조작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준석이 자꾸 와갖고 묘기를 부리니까 날 좀 아. 봐요, 날 날 좀 좀 봐요. 봐요 이러니까 아 정신이 그냥 요 너무 요 얄미운 거야. 예. 거짓말하면서 아니 이러니까. 근데 제가 아, 진행자로서 제 생각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리자면 이준석 의원에 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끝판왕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길로 가는 길목에 이준석이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상현의 당무, 공천 농단을 해석하지 않으면 윤석열, 김건희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마치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악의 축이라고 하니까 지금 일부 일각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땜몽님이 아이고. 슈퍼챗으로 사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제 말보다도 일단 땜몽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로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왜 집중 견제가 필요하냐면요. 말을 너무 자주 바꾸고 시선 돌리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진상규명의 가장 큰 장애물과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방해물부터 치우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는 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농단
그 목적지를 우리는 늘 상기하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저는 참고로 이준석 의원을 다루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장애물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진실 규명의 대열에 합승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탑승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국민들이 뚜벅뚜벅 진실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언론사들도 예. 동참해서 이 수많은 어떤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고 드는데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방은 하지 말고 장애물이 되지 말자는 얘기인데 회방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회방 놓으면 네. 치워야죠. 근데 너무, 다만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저기에 맞습니다. 실제 주범이 있고 뿌리가 있고 예.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저 덩어리로 가는 데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전방 주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전방 주시. 우리 김조 대변인 이준석 의원 추가 폭로 더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뭐 추가 폭로라는 것도 어제 폭로한 내용 보니까 뭐 하나만한 소리만 하고 있고 하나만한 그리고 좀 국민 앞에 진실되게 이야기를 예. 했으면 좋겠어요. 공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전국이 예. 혼란스러울 정도로 의혹이 제기되면 그걸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자꾸 잔수 쓰고 말이야 하나만한 얘기하고 말이야 사람들을 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 이준석 대표의 오판입니다. 대중을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다. 국민이 정치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속여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괴물 정권 만드니까 대한민국이 나아졌습니까? 예. 본인이 제일 먼저 탈당했잖아요. 저 밑에 사진도 과거에 아마 부산 가서 찍은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이준석 시절에. 대표가 이기겠다는 욕심에 이런 괴물 정권이 나온 예. 겁니다. 아니 예. 본인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 때문에 이 정권이 생긴 건 아니죠. 하지만 본인이 앞장섰잖아요. 그러면 진실되게 그간에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진솔하게 밝히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녹취록 이제 다 까세요. 예. 더 이상 막 녹취록. 이용해 먹지 말고 저는 좀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하여튼 일침을 좀 가해 주셨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어제 통과가 됐거든요. 요거 뭐 재의결은 수순으로 보는데 이번에 한 2주 뒤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재의결에 대해서는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벌써 세 번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전망이나 현실적인 분석보다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의 기대와 희망 또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은 민심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특검의 이 세부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축소까지 시켰다라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양심적인 표를 더 끌어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뭐 나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도 국민이시고 또 양심을 갖고 바르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직 넘버가 8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발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의 돈봉투 의혹 등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 대목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규명한다라는 이 진실의 대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요.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디올백이나 주가 조작을 무혐의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식을 지금 현 정치에 대해서 갖게 되게 만들었는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예. 국민의힘도 국회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상정되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에 권리가 생긴다면 저는 8표, 9표, 10표를 넘어서 국민의힘에서 양심적인 이탈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세 번째 특검법 통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대다수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서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10분 일찍 더 시작한 신인규 핫스파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우시죠?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저도 조금 더 아쉬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한 6시부터 할까요? 새벽 방송을 6시부터 한번 고함을 질러 볼까요? 예, 아, 지금 괜찮은데요? 우리 두 예. 패널 분께서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그럼 제가 댓글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혜란님 최고다라고 해주셨고요. 예, 고담승리님 예, 민주당 화이팅 또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또 저의 목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신인규님 목 괜찮아요? 예, 걱정돼요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천하람 진실을 밝혀라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예, 오늘 댓글은 일단 요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1부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과 너무 또 참 유쾌하게 또 깊이 있는 평론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